글 쓰는 게 어렵다? 그럼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유튜브가 엄청 많이 성장하면서 동영상의 시대가 됐지만 사실 자기를 알리고 누군가한테 공감을 얻고 어떤 피드백을 얻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사실 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막으로도 글이 달리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기획서를 써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아마 아무리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는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쓰는 거 사실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을 쓰고 싶은데 약간 너무나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한 6권째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 작가다 보니까 여러 일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직업이 작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사에 칼럼을 쓰고 또 책을 집필하고 뭐 카페에 또 칼럼을 쓰고 뭐 인스타니 페이스북에 또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포스팅만 한 5번, 6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거 문필가가 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실생활에서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쓰는 분들, 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저하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글쓰기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첫 줄을 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글을 쓴다는 건 사실 예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백지장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쭉쭉 글 써나갈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쓰고 싶은가 일단은 주제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모든 주제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맛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맛있는 게 주제가 된다면 그 안에 컨셉으로 뭐 면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볶음 음식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이게 컨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분량이나 글감을 한정시키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때요?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시험 어떤 이런 범위를 정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공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시험지 한 장에서 다 나온다!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어떻죠? 물론 경쟁은 심해지겠지만 일단 공부하는 데는 되게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쓸 것인가 미리 정해놓고 이 정해놓는 건 갑자기 백지장 꺼내놓고 뭐 페이스북 열어놓고 그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전날이나 얼마 전에 미리 글감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막상 딱 쓸 때는 바로 쓸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쓸 어떤 글감을 미리 어제 저번 주에 정해놔요. 그래서 바로 정해진 날에 써 나갈 수 있게 그러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거든요. 사람이 글을 쓸 때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가 뭐냐면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놓잖아요. 띄워놨는데 제대로 뭔가 글감도 나오지 않고 생각도 나가지 않는데 시간만 가고 백지를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 억지로라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정말 써 나가고 싶다면.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 누군가 평가해 준다. 누군가 평가할 것 같은 두려움. 사실 어때요? 다 받아쓰기 세대인가요? 요즘도 다 받아쓰기를 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글을 받아쓰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쓰는 거에는 되게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써서 뭔가 독후감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점수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점수를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섣불리 자신의 글을 내보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래요. 글을 잘 쓴다는 건 사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어떤 글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글은 누군가한테 진부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00% 정답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대문호, 문필가더라도 어느 사람한테는 시시한 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모두의 마음을 충족시킬 글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글을 쓸 필요가 없고 자기가 누군가한테 어떤 글을 내보일 것인가 그 타겟을 설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기계발서를 썼었고 최근에는 입문서를 썼었고요. 그리고 실용서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누가 글 한 편 쓰면 그거에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엄청난 평가를 내리고 엄청 욕을 하고 막 이러진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글도 누군가가 당신의 글을, 여러분의 글을 내보였을 때 따라다니면서 욕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악플러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악플이 달린다는 건 그럼 유명해진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을 좀 편하게 갖는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거죠. 공감이 있어야 돼, 공감. 글이란 거는 어쨌든 일기가 아닌 이상 누군가한테 내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통해서 공감을 얻고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뭔가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실용서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결국 글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쓸 내용을 가지고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공감을 가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옛날 이야기를 쓰더라도 그냥 뭐 시간 순서에 따라 뭐 오늘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녹여놓고 자기의 감정이 상대방한테 전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매개체이고 나와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교류점인 거예요. 대상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글을 써보는 겁니다. 연애 편지 잘 쓰잖아요. 요즘은 손편지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애 편지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고 정리해 볼게요. 자신이 쓸 글감을 정하고 주제를 더 세분화해서 독자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컨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 상대방이 내 글을 평가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빠져야 되고요. 공감입니다. 공감.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 직장생활, 뭐 1인 기업, 그리고 심리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세부화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글쓰기면 주제는 어떻게 잡고 컨셉은 어떻게 잡고 세부화를 할 거고 뭐 책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출판사는 어떤 원고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글은 어떻게 쓰는가 원고는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자기계발로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